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 압력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환해지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한국은행과 맺은 외환 스와프도 연장했는데 환율은 요지부동이죠. 이러다 달러당 1,500원까지 가는 건 아닌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에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데요. 미국 달러와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지수도 떨어지는데 왜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지. 김명실 의원님, 왜 원화만 이렇게 약해가지고 달러당 1,470원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까?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고환율을 지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달러화 가치가 원화 대비 우세했다 이런 평가하기보다는 원화 자체의 펀더멘털 체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체력이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준은 현재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는 약세,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의 방향성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체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에? 네,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 초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이창용 하는 총재,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이제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2%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 간의 성장률,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도 이제 나라에서는 성장률이 있는 거죠. 봤을 때는 당연히 원화에 대한 자산 가치보다는 달러화에 대한 자산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들이 반영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요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도 원달러 환율의 수급에 조금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력 차이, 미국과 우리의 성장률의 차이에다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또 본다면 국민연금과 해외 주식을 사는 개인들이 달러를 자꾸 사들이니까 달러는 비싸지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떨어지질 않는데 이게 외환 시장을 그렇게 떠받치는 국민연금과 이제 서학개미들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 비난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수요 요인 때문에 오른다. 한국은행도 좀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괜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경제 수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서약 개미를 조금 낮춰보고 나쁘게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서학 개미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10년도 넘은 트렌드고 자본주의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득이 되는 곳은 당연히 투자자가 몰리기 마련이고 정부는 무엇이냐면 그런 투자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만 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애국심 논란이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 애국심 논란이요? 그러니까 1970년도에 막 그런 운동 많았잖아요. 국산품을 이용하자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냐면 국내 연필도 있고 이제 미제 연필도 있는데 왠지 미제 연필을 사용하면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는 외제차 특히 지금은 보편화돼 있지만 그러죠. 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과거 얘기 속에서 이제 그 1990년대 말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애국심을 이용한 그 마케팅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15 콜라라는 것인데 그 모 기업에서 광복절에 8.15를 연상시키고 그 마케팅도 애국심 위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콜라의 맛과 유통망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심으로 이제 그 콜라를 먹었었는데 결국은 거대 기업
펩시랑 코카콜라에 밀려서 결국은 사라졌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를 어느 정도 이제 비난을 하고 이들의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이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만약에 먹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서학개미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투자 수익률이 그동안에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갔겠죠. 근데 요즘은 또 우리 증시가 좋으니까 서학개미들도 좀 교계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지 우리 주식을 사야 될지. 서학개미보다 훨씬 이게 더 달러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수익성도 높여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잡고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성도 잡을 수 있는 뭐 새로운 구조를 정부가 짜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국민연금의 이 해외 주식 수요에 대한 수요에 따른 달러 수요를 조절하게 한 방안을 뭘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는 건 이제 전략적 환해치에 대한 비율 그리고 이제 강도 자체를 높여 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 환해치요? 맞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연금이 이제 투자하는 달러와 혹은 해외 자산에 대해서 뭐 환해치의 비율 자체를 높여 가자는 거죠. 뭐 연금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결국에 환해치에 대한 비율 그리고 규모 자체를 늘리려면 그만큼 환해치에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해치도 비용이 따른다 이 네, 얘기죠? 뭐 기존의 환해치 비용을 10을 냈다면 전략적 환해치의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간 환해치를 계속 가져가는 행태로 간다면 10이 아니라 30, 40 정도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환율의 방향성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될 거라면 환해치를 통해서 FX 관련된 손실들을 줄여 나가는 거죠. 코스트보다는 이제 뭐 그 해지를 통해서 줄여가는 그 손실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조절을 통해서 결국에 연금의 수익성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 자체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금이 뭐 기본적으로 뭐 일일 일비하는 투자 자산이 아니잖아요. 운영사나 뭐 이런 것처럼 뭐 결국에는 장기 플로우 관점에서 국민의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자산들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인데 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장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환에 대한 노출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뭐 단기적으로 연준이 전략적 환해치를 크게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뭐 달러 선물 매도라든지 외화 수합 같은 통화량들 체결을 통해서 환해치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이제 연금의 달러와 선물한 매도가 커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방 자체를 누르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이 환해치를 늘린다고 해서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냐 문제는 조금 별개일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의 약세는 수급적인 측면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에 펀더멘털 간의 체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의 전략적 환해치 증가로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해결될 거야라고 조금 연결짓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략적 환해치를 내년까지 연장을 하고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도 좀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 사지 말고 한국은행에서 뭐 원화를 좀 맡기고 가져와라는 게 이제 스와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략적 환해치도 아까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한다는 건데 그런 게 발표했는데도 뭔가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뭐 오늘 보니까 별 그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환시장 움직임만 보면. 예, 맞습니다. 별로 그렇게 영향을 못 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보거든요. 미미할 한국은행이랑 이제
환율 그 수합이라는 수합으로? 문제도 실제적으로 수합이란 게 이제 돈을 아예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빌려주는 거죠. 임시적으로 빌려주고 예. 만약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달러를 한국은행 받으면 네. 원화를 주겠죠. 근데 원화를 이것이 주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되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하지만 지금 워낙 이 환율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이렇게 수합을 연장하게끔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를 책임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걸 가지고 이제 환율 문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환율 문제는 어떻게 단기적인 그런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고 상대적으로 예.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요소를 주는 거라서 더 큰 거를 위해서 더 작은 걸 위해서 큰 거를 희생하는 그런 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 사자성어로 따지면 뭐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이 소탐 들고 대실이요? 그리고 네. 단기적 성과를 위해서 이제 장기적인 성과를 무시한다는 뭐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그래요? 나는데 그만큼 정부가 급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율 실제적으로 환율이 이제 오르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수입 물가. 예,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예. 서민층한테 그대로 타격이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변동성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뭐냐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환해지 그 네. 정책까지 써서 이것을 묶어놓을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 환율이 오르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적에는 국민연금까지 이제 거론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나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강 교수님은 이제 소탐 대실일 수도 있고 효과 면에서는 또 언발의 오줌누기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정부도 정말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 압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 전략적 환해지를 한동안 안 하다가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안 했다는 얘기는 환해지 안 하고 그대로 달러 변화에 노출시키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뭐 이런 판단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원화의 방향성 자체가 현재처럼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환해지 코스트보다는 낮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환해지에 대한 그런 니즈 자체가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환해지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연금이 어느 수준에서 해지를 한다 이런 게 다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외국 은행들이 투기 수요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이익을 좀 얻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요. 그렇죠.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좀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 뭐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썰들이 들리면서 그 레벨이 정해진 것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이 제시한 수치도 없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특정 수요가 나왔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정된 수요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연금의 실제 수요라고 연결짓기는 조금 다소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소탐 대실 해가지고 대실이라는 게 우리 연금이 이 노후의 버팀목인데 혹시 수익률에 기대했던 것보다 못 낼 수 있는 이 외환 시장에 동원됨으로써 그런 건 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소탐 대실을 막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환율 변동성이 워낙 크고 상승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나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도 달러를 조금 내놓으라, 달러를 쥐고 있지 마라 이런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달러가 기업들이 안 나오는 겁니까? 실제 없는 겁니까 지금? 예, 일단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파악을 하는데 예.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요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나 반도체는 엄청나게 수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이제 달러를 시장에다가 이제 원화로 바꾸지 않는 이유도 많은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환율 변동성도 있고 미래에 대한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트럼프가 너무나 관세를 높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많은 가격이 세금으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해외에 공장을 세울 것을 많이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 공장도 세우고 있고, 그렇죠. 뭐 하나 오션도 이제 조선 예. 필리 조선소를 만들고 있고, 네. 또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 계획에 반도체 공장 미국에 세우는 것에 이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기업들이 뭐냐면 이 달러 자체를 갖고 있어야지 미래의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고, 또한 뭐냐면 환율이 엄청나게 변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이라 그래도 그 환율이 오른다고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원자재나 또 부품들을 또 예. 수입을 하기 때문에 최대 수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최대 수입 업체입니다. 지금 네, 현실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자체를 보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캐시를 보유하게 되는데, 달러뿐만 아니라 지금 원화 자체도 보유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도 확보한다. 네, 예, 자금 예. 확보. 그러니까 경제 자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예, 많다고 예. 기업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뭔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수출 기업들도 지금 눈치를 주는데도 팔기 어려운 이유를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자세가 좀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환율 수준 현재 1,470원 언저리인데요. 이게 보통 예전 같으면 우리가 외환 위기, 금융 위기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 경제에 지금 어떤 압력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이게 당시 대비해서는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뭐 1,470원이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만, 뭐 지금 레벨대에서 득을 보는 뭐 기업들도 있고, 득을 보는 기업.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지금 글로벌 통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도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유독 원화만 약세인 이유가 뭐 국내가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만 이제 이런 고환율이 지속이 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수입 물가 그리고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노출이 되고 있고요. 예. 뭐 그런 시기로 따지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환율 때문에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담입니다. 당연히 물가가 높다 보면 한국은행도 뭐 통화정책 운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나쁘더라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조금 못 내리거나 통화 정책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부작용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뭐 당연히 이제 뭐 기관들의 자금은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국내 원화 주식을 뭐 하루에 1조 원 이상 매도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좀 보십니까? 네. 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네. 먼저냐의 뭐 차이가 있겠지만 원화 자산이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행태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환율에 의한 이제 변동성의 노출 부담이 커서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올해 이제 현물 채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크게 발생을 했었는데 선물 시장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주식 시장과 만만치 않게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 측면에서는 이전 대비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은 뭐 조금 앞으로도 조금 저희가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주의 있게 봐야 될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인데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상당히 조금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거꾸로 서학개미 입장에서 본다면요. 해외 주식을 많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뭐 이거보다 더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많이 투자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투자를 줄이고 해외 주식을 덜 사고 국내 주식을 사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예, 그것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그렇지 문제는 않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주식 시장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3,000 코스피 지수가 3,000 아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넘었고 이제 지금 4,000이 넘었는데 그 해외 투자자도 그렇고 이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더 이상 주식 시장이 오를까 이거에 대해 의문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예. 뛸까?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것이 뭐냐면 국가의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는 이유보다는 네. 이게 유동성 확대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네. 유동성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서부터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금이 기회다. 그 AI 산업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비 쿠폰도 반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로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는데 이 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서 오른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첫 번째 판단이고 돈의 힘으로 네. 올랐다. 그 네. 적반에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네. 이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안 잡혀요. 예,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기보다는 예. 부동산의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것도 유동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묶어놔서 그 돈이 이제 주식 시장에 흘러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환율 문제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네. 주식 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돈의 힘, 많이 재정도 늘어나고 황군의 통화도 늘어나고 그 돈의 힘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는 거지 뭔가 그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지금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강 교수님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장률 아까 미국과 우리의 성장률 차이도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무역 상황, 경상 수지 같은 이런 걸로만 본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이 뭐라고 합니까? 적정합니까? 어느 정도가 지금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상을 할까요?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고점 다 왔다 이런 시각들도 있지만 네.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외화 관련된 수급들도 뭐 지금 정부의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환율 상승세를 막지 못했고요. 예. 뭐 내년도의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요. 네, 뭐 일각에서는 2,000원대 관련된 발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세요? 네, 뭐 극단적인 숫자긴 하지만 뭐 결국에 환율의 하방보다는 상방의 압력이 내년에도 훨씬 더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실제로 아까 뭐 통화량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예. 미국은 현재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일정 부분 긴축에 대한 정책을 재정 쪽에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국내는 이제 올해 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확정 수치를 보면 여전히 재정을 조금 더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폐 양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달러화보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쪽으로 가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들은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2월 1일부터 연준의 QT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 말은 즉슨 그 전까지는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거고요. 예. 반면에 한국은행은 올해 2월달, 5월달 정책금리 인하를 시도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 쿠폰이라든지 뭐 시중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쏘아주는 정책들을 네.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현상들이 현재 통화량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의 약세를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년에도 그 환경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 타 국가 통화 간의 동조일 것 같은데 다른 나라 통화와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제 일본이 12월 달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네. 주장들이 수차례 예고가 되어 왔었고 사실상 0.75%까지 인상을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엔화 강세 그 재료기 때문에 뭐 원화도 이제 일정 부분 엔화 강세에 동조화되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심리들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이번 일본 BOJ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수차례 예고가 됐었고요. 네. 당초 실제 예상했던 인상 속도보다는 상당 부분 슬로우해졌습니다. 아, 네. 내년에도 뭐 두세 차례 추가적인 인상이 아니라 1%대에서 일본은행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는 시각들도 크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번 12월 달 BOJ 인상만으로 엔화 강세가 촉발되면서 원화도 동반 강세로 갈 거다라고 연결짓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아시아 통화죠. 중국 위안화 통화입니다. 위안화가 약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수차례 인민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화 완화 쪽으로 이제 틀고 뭐 네.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 개입을 하면서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수 투자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조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경기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다운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위안화의 구조 자체도 인민은행의 추가적인 완화 조치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세로 갈 용인이 커서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원화 자체가 뭐 엔화의 강세 영향을 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가 약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위안화 약세 같은 이제 아시아 통화 약세 영향을 받으면서 내년도에도 약세 압력이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원달러 환율 이렇게 전망치 같은 게 있습니까? IM증권에서? 네,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 저희는 지금 1,400원에서 1,55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1,400원에서 1,550원. 맞습니다. 상방이 1,550원까지 갈 수도 있고 또 1,400원까지 떨어질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즉슨 이전처럼 1,300원대의 회귀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300원대로 돌아갈 생각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이제 새로운 노멀 1,400원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환율의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순수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달러 값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미 연준이 이제 내년에도 금리를 좀 낮춘다.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낮춘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 원화는 또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쪽으로 압력 작용하지 않나요?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가 낮으면 예. 그 만약에 금리가 낮으면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돈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죠? 네. 낮은 상황이라서 지금 원화 가치가 그래서 낮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고 예. 여러 개 경제에 이제 불안정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이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리를 내리는 내리는 겁니다. 거예요? 예, 네. 내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리를 내리는 네, 것인데 네. 지금 파월 의장이 그거에 반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지만 이제 결국 뭐냐 연준도 트럼프 세력으로 교체가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내년 중 5월 달에 이제 네.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환율 문제에 있어서 환율도 약간 내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금리가 미국 달러와 금리가 낮아져서 달러가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그럼 우리 원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원화가 더 내려갈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유독 원화 환율 전망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엔화 가치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엔화 가치 상승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 환율 약세와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IM증권에서 1,400원에서 1,550원. 2,000원 전망은 또 누가 한 겁니까? 뭐 일부 이제 조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군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원화 환율 전망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우리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 때문에 실제 내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하는 환율 전망, 환율과 환해지, 국민연금 환해지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